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어쩌면 행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바로 행복은 더 많이 얻는 게 아니라 덜 원하는 데 있다는 건데요. 네, 좀 역설적으로 들리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진짜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딱 이뤘는데, 예를 들어 승진을 했다거나 꿈에 그리던 차를 샀다거나요? 근데 그 기쁨은 정말 잠깐이고 이내 마음 한구석에 왠지 모르게 허전해지는 그 느낌.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는 출발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먼저 확실히 해둘게요. 이런 감정 여러분만 느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내가 유별나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이 이미 간파해낸 어떻게 보면 인간의 숙명과도 같은 순환 과정이에요.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언가를 너무너무 갖고 싶을 때는 그 욕망 때문에 괴롭고요. 마침내 그걸 손에 놓고 나면 얼마 안 가서 권태, 즉 지루함 때문에 또 괴로워진다는 거죠.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쇼펜하우어는 이 끝없는 시계추 운동의 동력을 의지, will이라고 불렀어요. 이 의지라는 게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절대로 만족을 모르는, 밑빠진 독과 같은 엔진인 거죠. 하나의 욕망이 채워지면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 곧바로 다음 타겟을 찾아 더 큰 욕망으로 옮겨붙는다는 겁니다. 만족이라는 건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간이역 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요, 이런 철학적인 통찰이 현대 심리학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쾌락 적응이라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에 금방 익숙해지도록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월급이 100만 원 올라도 처음 몇 달은 좋지만 금세 그게 당연해지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도 그 감격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현상, 다들 경험해 보셨죠? 아니, 그럼 우리는 이 끝없는 욕망과 권태의 쳇바퀴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행복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그 공식 자체를 의심해 보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생각의 대전환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왼쪽처럼 행복을 덧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돈, 명예, 소유물을 하나씩 더해가는 과정이라고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오른쪽처럼 행복을 뺄셈이라고 봤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불필요한 고통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그 상태가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행복의 정의, 즉 뺄셈의 행복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5가지 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5가지인데요. 하나씩 뜯어보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들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비교를 멈추는 겁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이거 정말 욕망 증폭기죠? 인스타그램 딱 켰는데 친구는 해외 멋진 휴양지에 가 있고 동료는 승진했다고 자랑하고 이걸 보면 바로 나도 저래야 하는데? 하는 조바심과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자,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액션 플랜. 스크롤을 내리다가 괜히 내 기분을 처지게 만들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계정이 있다면 그냥 과감하게 언팔로우 해보세요. 그리고 남의 성공 소식보다는 어제의 나보다 딱 한 뼘 더 성장한 오늘의 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100점 만점을 받으려고 하면 90점만 받아도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이건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완벽을 기하기보다는 어떤 영역에서는 이만하면 됐어 하고 만족하는 굿 이너프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은 100점을 목표로 하되 매일 주고받는 간단한 업무 이메일은 한 70점 정도로도 오케이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힘을 주고 뺄 곳을 구분하면 불필요한 압박감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세 번째 태도는요, 불편한 감정이나 상황을 일부러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료와 좀 껄끄러운 대화를 나눠야 할 때 이걸 자꾸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그 상황을 피해서 편한 것 같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를 더 괴롭히거든요. 차라리 용기를 내서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적은 고통을 겪는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는 의도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세상은 쉴 새 없이 우리한테 이게 있어야 행복해, 저렇게 살아야 성공한 거야 라고 말을 걸잖아요. 하루에 딱 1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마치 중요한 회의 약속처럼 달력에 나만의 시간이라고 표시해두고 그 시간에는 스마트폰은 저 멀리 치워두고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이런 외부의 소름이 차단될 때 비로소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게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는 삶을 의도적으로 단순하게 만드는 겁니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신경 쓸 게 많아지고 욕망도 덩달아 늘어나거든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을 옷장에서 싹 정리하거나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한 책상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만으로도 놀랍게 정신이 맑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은 약속과 해야 할 일 목록을 절반으로 줄이고 정말 중요한 몇 가지에만 집중하는 식으로 삶의 군더더기를 덜어내 보세요. 자, 물론 이 뺄셈의 행복이 모든 상황에 맞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이 철학이 가진 아주 강력한 힘과 동시에 그 한계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한번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살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에이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니야? 라거나 이러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죠. 또 끊임없는 성장을 강조하는 조직 문화와는 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걸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디에 적용할지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내가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나 번아웃으로 너무 지쳐 있을 때 이 뺄셈의 행복은 정말 현실적이고 강력한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진짜 행복을 위해 던져야 할 궁극적인 질문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 그리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그 지긋지긋한 불안감. 바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덜어내는 과정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안에서 조율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 참 아이러니하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더 큰 결핍을 느끼지만 이만하면 됐다고 덜 원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